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집값 대폭락으로 집주인이 벼락거지 신세에 몰렸습니다. 특히 꼭지에서 영끌과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정책도 발표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아파트가 20% 급락하였고 특히 이곳들은 50% 수준으로 줍줍할 수 있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팔릴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타이밍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집주인 벼락거지 됐다. 영끌 갭투자 뒤통수 후려친 정책 사건. 자, 무주택자들을 일컫는 말 속칭 벼락거지. 이제는 집주인 유주택자들이 벼락거지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빠져버리니까. 여기 보시면 아주 급락하는 거 보세요. 붕괴되는 거. 자, 이제 하우스푸어 벼락거지. 지금 어떤 분들이 가장 위험할까요? 먼저 최대 위험한 사람은 다주택자입니다. 상승장에는 돈을 제일 많이 번 분들이 다주택자지만 폭락장에는 엄청난 손실을 봐요. 특히 이 다주택자이면서 갭 투자를 많이 했으면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월세 받는 것은 자기 돈이 있는 거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갭 투자, 영끌, 전세를 무리하게 끼고 꼭지 잡았거나 아니면 대출을 지나치게 꼭지에서 이끌었거나 하는 사람들, 대출 범위가 40% 이상인 사람들은 위험인자라고 보여지면 돼요. 그 다음에 연령층은 주로 20, 30대가 많고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많다, 취약계층이 많다는 게 문제죠. 주택가격, 비싼 아파트일수록 또 분양가가 높을수록 이런 것들을 매입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지역을 굳이 따지자면 강남이 제일 위험해요. 강남, 서울 비싼 아파트들, 서울이랑 그리고 신도시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기타 광역시의 비싼 아파트들. 최대 원인, 왜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하우스푸어까지 몰리는 상황이 초래되느냐? 부동산 거품이 지나치게 뛰면서 집값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으로 따지면 저소득층, 실직을 했거나 또는 수입이 불규칙이 있거나 소득 자체가 적거나 경매 1순위, 나중에 경매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입니다. 왜? 매매 전세 하락, 특히 다주택자이면서 임대주택 사업 또는 법인 이런 사람들의 갭 투자가 제일 많아요. 이제 갭 투자, 영끌, 다주택 위험하다. 한번 볼까요? 자, 10억 아파트가 있다고 보자고요. 10억 아파트가 현재 2억은 다 하락한 것 같아요.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8억에 실거래가 됐고 지금은 8억이 내놔도 누가 입질도 없죠. 이제 7억이나 내놔야 매수자들이 달랑달랑 합니다. 근데 그것도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10억이 4억 정도만 빠진다. 4억은 금방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6억이 되는 거죠. 6억. 반토막이 5억이니까 예전에 60%도 추락을 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갭투자, 영끌, 다주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10억 아파트, 갭 투자한 사람들, 전세 끼고 투자한 사람들, 자기 자본은 4억, 전세 6억. 자, 그런데 10억이 6억으로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본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전세만 겨우 댕강댕강. 그런데 전세가 그대로 6억이 있으면 좋은데 전세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한 4억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받아서 넘겨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자본 탕진했잖아요. 그래서 전세 갚지를 못하니까 경매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들이 영끌보다 더 위험합니다. 영끌 10억, 자본 4억에 대출 6억이나 끌어당겨가지고 거의 60%. 자, 그러면 집값 폭락하게 되면 자본은 사라지고 대출만 남게 돼요. 그나마 빚 이자 갚으면 크게, 원금 이자 갚으면 크게 문제는 없겠는데 그래도 자본 탕진, 원금 이자 못 갚게 되면서 경제 파탄에 이릅니다. 다주택자는 더 심각해요. 왜 30억이냐면 이걸 3개 가졌다고 생각하자고요. 자, 자본금 12억에 전세 18억을 끼워가지고 3개를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지금 4억씩 빠졌으니까 자본금이 빵원이 돼버렸어요. 12억이 다 탕진되는 바람에 전세 18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전세값도 떨어지잖아요. 자, 전세를 받아갖고 대처 못해요. 전세값도 떨어져가지고 결국 자본 탕진, 경매당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다주택자 1번이고
갭 투자가 2번, 영끌이 3번이에요. 자, 집값 팔리지 않고 대폭락이 아주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집주인 벼락거지 되고 영끌 갭 투자는 뒤통수 맞았다고 할까요? 자, 집값 폭락, 잠 못 드는 영끌족, 거래 절벽의 호가는 뚝 떨어지고 거래가 안 돼 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주 심각하죠. 먼저 반토막으로 이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50% 대폭락, 이미 반토막이 반절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임자가 안 나타나요. 거래가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자, 1997년, 2003년, 2013년 세 번의 평균 폭락이 50%인데 지금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전국 모든 평형, 모든 아파트.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엔 비싼 것만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폭등 아파트가 반토막 나요. 예전 같으면은 버블 7 50%지만 지금은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 할 것 없이 싸그리 지금 폭락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0%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빨리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자, 하락장 지금 초기입니다. 세종시나 1년 됐지 서울은 이제 뭐 올해 와가지고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장기 폭등 중에 일시적 하락으로 착각한 사람들도 많아요. 2022년 지금 현재 15억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들은 11억, 10억 이렇게 내놔도 안 팔리고 겨우 팔리거나 지금 이거 보세요. 3분의 1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팔려야 팔리는 거야. 특히 신도시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팔리지를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지금 하락한 곳들 만약 지금 못 팔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면서 2년에서 5년까지 쭉쭉쭉 빠질 수도 있어요. 하락이 지속되고 급매 또는 분양 반절 이상이 미분양이 나거나 뭐 이런 일이 터집니다. 이외에 팔리지 않냐면 매수자가 예전에는 100명이 기웃거렸으면 지금은 1명밖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이 없어요. 지금 50% 대폭락 쪽으로 가고 있고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팔리지를 않고 마지막 가격 회복 못할 가능성이 커요. 자,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요. 옛날에는 2기 신도시밖에 없지만 지금 2기 플러스 3기야. 3기 신도시가 제일 많아요. 지금 3기 신도시 그거 분양하면 내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다 토지 부산까지 끝나서 안 할 수도 없어요. 물량 과잉, 인구 감소까지 가고 있고 상투시세 회복을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 보세요. 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집값 안 뛰었잖아요. 폭 떨어진 다음에 흥보. 미치죠. 10년 동안 안 뛰어버렸어요. 대부분이. 자, 그러면 12년간 겨우 회복했는데 특히 20년, 21년 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집값 거품 분기, 금리, 대출, 부채, 집값, 기타 악재들 한번 같이 보자고요. 먼저 금리하고 대출, 우리나라 금리 인상. 지금 한국 22년 2.5, 사실상 이제 3.0까지 갑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은 올해 중으로 3.5까지. 우리나라는 3, 미국은 기준금리가 3.5. 그럼 대출금리는 5에서 7 사이에 걸칠 거예요. 자, 대출 제한. 집값 하락 전까지 계속 DSR 규제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제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한은 또 이건 섣불리 풀 수도 없어요. 가계 부채가 심각해서. 자, 여기 보세요. 부채 집값. 가계 부채가 OECD 37개국 중에서 1위. 그리고 OECD 37개국 중에서 집값도 1위. 집값 상승률도 1위. 가계부채 증가율도 1위. 다 1위예요. 심각하죠? 자, 이제 기타 악재들.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출산 0.65, 0.7 이게 뭡니까? OECD 꼴찌. OECD가 문제가 아니라 200위권이에요. 자영업자 OECD 37개국 중에서 너무 많아요. 인원이. 경제가 안 좋으면 자영업자들이 붕괴되는데 너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생산성이 그렇다 보니까 저하되죠. 2020년 생산인구도 급감하고 있고. 자, 이제 국가가 위태롭다. 다중채무, 영끌, 자영업, 가계부채 이 네 가지로 한번 정리. 다중채무자는 이곳저곳에 빚을 깔아놓는 사람들인데 다중채무 38만 명입니다. 이익금융권, 비은행권, 즉 사채 같은 거, 금리 높은 것들 무려 61.7%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깔렸어요. 이 다중채무자 중에서 비은행, 이익금융권, 여러분들 살인적이지 않나요? 지금 이런 데 대출 받으면? 자, 부채 총액이 무려 183조. 자, 2030 영끌도 심각합니다. 20대. 자,
33%, 30대 212조. 20대는 43조 33%인데 30대는 215조 훨씬 이제 많죠. 그리고 19%나 증가했다는 게 문제예요. 하우스푸어 지금 대위기에 몰려 있어요. 2030 영끌이. 주식, 집, 상투장에 매입해가지고 지금 많이 폭락했다가 조금씩 회복 중이긴 한데 좀 봐야겠어요. 중소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채무가 무려 664조 9,529억, 이자 보상 배율 10곳 중에 5곳 50.9%밖에 안 돼요. 지금 다중채무자 2030 영끌 중소자영업자 마지막 가계 붙여볼까요? 가계대출 1806조, 변동금리 무려 77%. 뭔 말이냐? 변동금리가 계속 지금 뛰고 있잖아요. 대출금리 4에서 7%. 주요국 중에서 1위. 그래서 IMF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최고 전략, 주택수, 유형별, 지역별 타이밍. 일단 앞에 위험하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자, 위험하지만 자, 내용을 알고 가야겠죠. 부동산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략을 꼭 펼치세요. 먼저 주택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먼저 주택수. 무주택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3기 신도시, 서울, 기타 유망 청약, 바로 폭락장의 급매, 이 4개를 두고 저울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가점 안 좋아도 그냥 이제 시험 삼아서 넣으면 난리 납니다. 분양가 밑으로 얼마든지 폭락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분양가 밑으로 나가고 또 30% 떨이 분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을 믿으면 안 돼요. 이제 떨어져도 좋으니까 아주 좋은 데만 넣으세요. 타입도 아주 좋은 타입만. 아니 떨어져도 괜찮아요. 계속 집값 내려가면 이제 미분양까지 되니까 3기 서울 특히 좋은 데만 넣으라고요. 그리고 폭락장, 아직은 폭락장이 아니니까 좀 더 떨어지야 하니까 급매는 좀 더 기다리시고, 1주택자들 못난이는 빨리빨리 매도하세요. 안 팔린다고요? 계속 노력하세요. 복비를 여러 배 주더라도 폭락장 갈아타기 하세요. 지금 팔아버리고 폭락장의 아파트를 사시라고요. 그 다음에 분양 관련도 꼼꼼히 챙기세요. 분양을 넣으란 게 아니에요. 좋은 데만 넣고. 다주택자 똘똘한 주택 위에 매도하세요. 왜 세금에 목매입니까? 집값 폭락하게 되면요, 세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밑으로 빠져버려요. 자, 그 다음에 하락장에 차라리 또 하나 추가 매입하면 되잖아요. 또는 분양권 전매 가능하니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분양권을 가지고 돌려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유형별로 볼까요? 청약, 무주택자, 1주택자. 자, 일단 청약은 나중에 1주택자,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6개월에서 1년만 빠지면 1주택자도 이제 무주택자와 함께 1순위로 같이 넣을 수 있어요. 미분양 나니까요. 그리고 당해 지역, 해당 지역 말고 넘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체, 뭐 서울 전체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넣어도 당첨이 돼요. 이제 왜? 집값이 6개월만 더 빠진다면 바닥을 치기니까. 실제로 집값 많이 빠진, 자, 대구 같은 데 어때요? 완전 거의 60%가 미분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약. 하여튼 이 사람들은 분양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분양권 미분양, 그리고 갭투자. 폭락장에 반드시 갭투자는 상급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폭락 아파트를 잘 찾아가지고 전세를 활용하면 돼요. 갭투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 맞아요. 실거주도 폐지됐잖아요. 자, 실거주하는 사람들 폭락장, 폭락 아파트 대출을 조금 껴서 실거주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갚을 능력이 된다면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 1억이라도 비싼 것들이 훨씬 많이 뛰거든요. 자, 이제 지역별로 강남, 서울. 자, 항상 강남, 서울 이 순서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1순위예요. 그리고 똘똘한 급매죠. 그리고 수도권으로서 따지면 경기의 중심부로 항상 가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경기 외곽, 인천 이런 데는 좀 웬만하면 제끼세요. 나는 실거주를 여기 해야 하니까 여기 해야 한다. 하려면 꼭 바닥장에서 하시고, 중심부가 훨씬 많이 뜁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나 지방 같은 경우도 광역시도 비싼 곳들 지금 말고요, 폭락장에 많이 빠질 겁니다. 여기로 가세요. 그 다음에 광역의 주변으로 가고. 왜냐하면 인구 급감을 커버하는 길은 비싼 곳에 많이 폭락한 그런 아파트를 잡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밍. 1에서 5년 대세하락. 지금 몇 년 빠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현재 예측으로는 1, 2년인데 5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지표 10가지 정도 있죠. 뭐 거래량이라든가 매주 주간 시세라든가 뭐
매수 우위 지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참조해서 타이밍도 판단해야 돼요. 하락 비율, 해외 집값, 특히 해외 집값이 진짜 중요해요. 해외 집값이 이거 따라가니까요.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데 각종 지표, 그다음에 방법, 폭락장에는 반드시 갈아타라. 또는 일시적 이주택을 잡아라. 또는 분양을 더 잡아라.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돈이 적더라도 자녀 매입할 수 있는 머리를 짜내라. 자, 이제 부동산 조심할 것 세 가지. 1억 3억 낮춘 급매물도 안 팔립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끝물에 올인 투자한 이들은 어쩔까요? 자, 정말 조심해야 할 거 지금 분양 미분양 다 조심하세요. 미분양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미분양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떨어진 다음에 미분양 보는 거예요. 지금 미분양은 아주 허접한 것만 미분양이에요. 자, 분양 선택 신중. 가점이 낮아도 좋은 곳만 넣고 자신 없으면 넣지 마세요. 미분양 분양권 매입은 분양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폭락을 하니까 조심하고, 상가 오피스텔 빌라 이거 분양 아예 받지도 마세요. 잡는 순간 20년 후퇴. 금매 매입, 금매 선택 신중하세요. 2배, 3배 뛰고 20%는 하락. 정말 많이 빠지네요. 자, 외곽, 나홀로, 비아파트 안 팔리고 안 뛰어요. 이런 걸 왜 잡아요? 갈아타기, 2주택, 자녀명의 이것은 반드시 폭락장애 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깡통 전세도 조심하세요. 내가 집을 안 샀다고 전세로 다 올인하면 안 돼요. 자, 아파트 전세가율 60%, 전세 반드시 보증보험 정도 하면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 10에서 20%는 보장을 받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빌라, 주택 이런 것들은 아예 보증보험 안 돼요.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60% 확인하시고, 너무 세다면 전세는 찌끔 보증금액 월세를 사세요. 이런 데는 전세 살면 안 돼요. 빌라, 주택 80% 이상입니다. 지금 망해요. 자, 임대, 장기 전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 집 마련 전까지 그냥 싸게 들어가잖아요. 공공임대 이런 것들, 국민임대. 자, 이제 평생 가난한 4가지 유형. 평생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재테크는 안 하게 되면 내가 거지가 되거든요. 자, 폭락장애 무관심. 자, 여러분들 폭등장애에 무관심해야 돼요. 폭락장애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 심리가 폭등장애에 관심을 갖다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완전 말아먹죠. 꼭 폭락장애에 관심 가지세요. 폭락장애에 무관심한 사람들, 집값 폭등 후 관심 갖다가 계속 떨어지자 아예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안 간다 생각하는 거야. 인구가 줄니까 안 간다. 청약 계속 떨어졌는데 폭락장 미분양 넘치자 무관심해져 버렸어요. 계속 관심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관심. 5년 이상 하락하고 오르지 않자 아이 더 떨어질까 봐 포기해 버렸어. 그러는 바람에 타이밍 다 놓쳤잖아. 특히 경기도 사시는 분들, 인천 사시는 분들 거의 7, 8년, 10년간 안 뛰다가 갑자기 뛰어버리니까 난리 난 거죠. 바로 그거 조심하세요. 계속 관심은 가져야 돼요. 폭락장애 폭락론에 빠지지 마세요. 50% 전후로 폭락가 있는데 일부장 난다고 계속 매수 안 해. 집값이 많이 빠졌는데 폭락 문자 말만 듣고 매수 안 해. 집값이 폭락하여서 불안 심리로 멀쩡한 아파트를 팔아버려. 그냥 오히려 매수 안 하는 거 좋은데 폭락장애 팔아. 망하는 거죠. 자, 폭등장애 이번엔 연끌 갭 투자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폭등장애 빌라 나홀로 안 좋은 것들을 잡으면 안 돼요. 왜? 다른 것들이 비싸니까 자꾸 이거 전세 끼고 잡으려고 하는 거야. 언젠가는 재개발된다 생각하고. 이거 잡으면 가난해집니다. 평생. 알았어요? 묶여버린다고 돈이. 그리고 언제 할지도 몰라요. 폭락 조금만 1, 2년만 기다리면 아파트 아주 반토막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걸 잡아? 자, 이제 경제분기 한국, 미국, 유럽 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가 빨간색, 초록색이 미국입니다. 자, 이거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6% 정도. 자, 거의 미국 8, 9%. 어우, 지금 살벌하죠. 가운데가 유럽이에요. 자, 이번에는 정책 금리, 기준금리 보세요. 자, 우리나라 빨간색 여기. 그리고 미국이 추월했죠. 어우, 초록색 보세요. 여기까지 갔네요. 아직 유럽은 좀 낮고. 자, 그 다음에 달러 유로 환율 보세요. 자, 우리나라 돈은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우,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유로화도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근데 달러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유로화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유럽이 만신창이 됐어요. 왜? 지금 러우 사태 때문에. 에너지 문제로. 자, 한국, 미국, 유럽 증시도 보면 이 빨간색 보세요. 증시 코스피 엄청 떨어졌고, 자, 미국이나 유럽 증시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도심 집값 세계 2위, 상승률 1위, 우리나라 2위라고 딱 서울 써 있죠. 자, 홍콩 1위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자, 94년, 2021년 보자고요. 우리나라 302,
일본은 계속 오히려 떨어져 갖고 112. 일본보다 3배 거품이에요. 자, 땅값. 지금 너무 땅값 맹신하지 마세요. 일본 보세요. 땅값 안 떨어진다고요? 자, 90년부터 지금까지 떨어졌어요. 일본도 땅, 그렇게 큰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이거 떨어지면 일본 짱 납니다. 진짜로. 지금까지 금융위기 터져도 땅은 좀 버텼는데 못 버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집주인 벼락까지 됐다. 영끌 갭투자 뒤통수.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아주 너저분하게 있는데 뭔지 모르게 불안한 흐름이죠. 지금 흐름으로 보아서는 집값이 단기간에 회복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 물가와 금리,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서 1년 혹은 2년, 어쩌면 그 이상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